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판이 일었죠. 이후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 지난 1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위협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차에 맞게 총기 사용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장흥군 의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의 민간 투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은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는 10일 동안 격리시설에서 4번에 걸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지역민을 위한 온라인 검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온라인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남의 기초의회가 지자체의 민간 투자에 대해 의회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기업들은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의 민간 투자 기업 유치와 관련해 의회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자흥군이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민간 투자 유치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부는 이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는 MOU 단계에서 MOA 단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 그대로 민간 투자의 추진 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것. 하지만 지자체와 투자 기업들은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군수는 민간 제한 사업 채택 시 제한자 서면 통지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8가지에 달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군단위 등 지자체에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의회 동의까지 얻기 위해 수많은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PL사든 PTO 사업같이 이제 간접 사업이 한다면은 그 자리가 맞아. 일반 민간 투자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국에서 제어를 해갖고 못하게 그건 아니야. 대상도 민특법을 봐도 불분명해. 또 인근 광주시의 경우 의회 동의 사항이 기업 유치가 아닌 투자 유치 특별 지원 규모이고 심지어 지원 규모도 확대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는데 반해 장흥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다른 군수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장흥 지역에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비롯해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고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새로운 투자를 원하는 장흥에 족쇄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이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선언한 도시, 바로 순천이죠. 자,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개의 타이틀을 가진 순천시가 또 한 번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의 내용,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남 최다 발생지이자 전국 최초 일상회복 선언도시 순천. 순천시가 또 가장 먼저 전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순천형 일상회복 지원금 대상자는 11월 12일 기준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시민 28만 4천여 명, 외국인 2,400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일상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모든 시민에게 드립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현장에서 신청하면 동시에 실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7개 지역에 신청 장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룡면과 서면, 덕연동, 왕조 1, 2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즉시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오부제 신청도 받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14일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이 해당됩니다.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데 동거인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지급합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방문 일정을 통보해서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1,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일상회복 지원금이 더해지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 시 시책 사업인 순천사랑 상품권 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24일까지 마무리되지만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창구를 열어둘 계획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순천형 일상회복 지원금.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자, 이렇게 순천이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니까 인근 도시들도 앞다퉈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광양도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고흥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들을 지자체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가 온라인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울 정도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양대열 자살 예방사업 담당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양대열입니다. 네, 광양시가 추진하는 온라인 우울증 선별 검사 추진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여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 같은 용어가 탄생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우니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시에서도 캠페인, 행사, 대면 프로그램 등은 축소되어 코로나 상황 전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울증 검사를 통해 광양시 우울 정도를 파악하여 개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2021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온라인 우울증 선별 검사를 추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른 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온라인 우울증 선별 검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3분 정도 소요되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광양시 SNS나 현수막, 포스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광양시 온라인 우울증 검사라고 검색하셔서 기사 또는 블로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온라인 우울증 검사 완료자 중 4,000명에게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시 전화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의 대면 상담 혹은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 중 200명에게는 마음건강 키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네, 현재 광양시에서는 온라인 우울증 선별검사뿐만 아니라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생명사랑 약국, 이산화탄소 판매 개선 사업, 농약 안전보관한 사업, 코로나19 고위험군 마음건강 사업, 동네 마음 이원 사업, 생명 존중 문화 개선 사업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광양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1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 7명, 화순 6명, 담양과 여수 각 4명, 보성 3명, 곡성과 나주, 무안, 순천, 영광과 영암이 각 2명, 목포와 구례, 신안에서 각 1명씩입니다. 광양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 소재의 목욕탕 이용객들입니다. 이 목욕탕 관련은 지난달 29일 한 이용객이 최초 확진되면서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 전수조사 결과 목욕탕 세신사와 이용객 등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대전이나 제주 등 최근 타 지역에 다녀온 이들이 감염됐고 광양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선제검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네팔과 독일 등 해외에서 입국한 2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환자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된 지역민을 격리시설로 옮겨 10일 동안 관리하고 4번에 걸친 진단검사와 함께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격리기간을 채운 뒤에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네팔과 독일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라남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갈등입니다. 여수 웅천 지역의 한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측이 고분양가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 전환 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라는 겁니다. 자, 의회는 해당 건설사 측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건설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 비교 기준을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축물의 하자가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양가에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연간 4만 톤가량의 친환경 접착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 합작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국가산단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만드는 친환경 접착 소재 무정형 폴리알파올레펜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열로 녹여서 붙일 수 있는 접착제라고 하는데요. 위생용품, 자동차 내외장재, 또 산업 분야에 두루 활용된다고 합니다. 관련 시장이 해마다 6%씩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해당 기업은 내년 말쯤에 공사를 마치고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